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리뷰하는 팩트라이크의 풀스트원 저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제품으로 찾아왔냐면 에어팟 프로를 리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들고 온 이유는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들고 왔느냐?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플 바인데 에어팟 프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관은 뚜껑이 옆으로 간 것과 그리고 옆으로가 살짝 길어진 것, 이것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손으로 쥐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남들은 뭐 달라졌다, 확실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좀 둔해서 그런지 체감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닛의 생김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의 생김새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리가 짧아지고 헤드가 확실히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방식은 이전과 같이 라이트닝을 채택했습니다. 케이블 자체는 C2 라이트닝 포트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아직도 라이트닝을 지원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에어팟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팟을 이렇게 귀에 넣고 이렇게 두 번 치는 방식으로 에어팟을 작동시켰었는데 이거는 귀에 꽂고 여기 다리 부분을 쥐는 방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냥 왼쪽에는 꾹 잡아서 시리를 작동시키고 오른쪽에서는 꾹 잡아서 노이즈 캔슬링 온 오프 등등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해본 소감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뱅앤올룹슨 제품과 제나이저 제품도 노이즈 캔슬링을 같이 써봤는데 그거에 전혀 뒤지지 않는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줍니다. 길가나 지하철, 버스 그런 곳처럼 일정하게 소음이 들리는 곳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그 소음을 잡아주다시피 해서 품질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에어팟 프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할까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2와 1을 사용했었고 프로로 건너온 케이스인데 1과 2를 사용할 때는 그냥 자기 전에도 옆으로 누워서 영상을 보던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에어팟의 헤드 부분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배가 커졌는데 이 뒷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이게 끼고 있다 보면 뒷바퀴가 아프면서 뭔가 압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뼈가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욱신욱신거립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어팁을 스몰 제품을 쓰고 있는데도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이어팁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헤드 부분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어팟 2세대와 1세대의 통합 품질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사용자니까 들어본 퍼스트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퍼스트 제가 1세대, 2세대 프로를 사용하면서 통합 품질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에어팟 1, 2세대에 비해서 에어팟 프로의 통화 음질이 엄청 향상된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이제 일단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이 에어팟 1, 2세대도 소리가 되게 맑게 들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소음, 주변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지는 솔직히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 공사장 음이나 뭐 지하철, 버스 같은 곳 시끄러우면은 솔직히 사람의 소리보다는 주변 배경음을 더 많이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제가 저스트와 통화를 했을 때 공사장이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사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장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멀리서 어디서 공사하나 보네? 라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공사판을 지나가고 있는 경우였었고 예를 들어서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소음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 소음도 거의 좀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더라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주변 배경음과 사람의 소리를 완벽히 좀 분리해서 이제 들려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배경음 따로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목소리 따로.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분명하게 잡아주고 주변 배경음은 약간 좀 분리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통합 품질은 1세대, 2세대 에어팟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 때문인 것은 저는 음악을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통합 품질 때문에 에어팟 프로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가치가 좀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 이런 사람이 사라, 앞으로 이런 사람은 사지 마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팟 프로 이런 사람은 사라. 노이즈 캔슬링을 정말 원하는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정말 소문으로 들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좋다 해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 오픈형이 아니라 인이어 형식을 선호하고 사용하던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에어팟이 오픈형이라 마음에 좀 안 드셨던 분들이라면 에어팟 프로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인이어랑은 좀
장착 느낌이 살짝 좀 다르기는 한데 에어팟 프로에서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귀압도 없는 편이고 소음 차단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에 껴봐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지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한 30분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 귀에 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어팟 1, 2세대와 장착 느낌이 정말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껴보고 한 30분 이상 동안 전혀 아프지 않고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 이런 사람은 사지 마라. 지인 걸 빌려서 한번 써봤는데 귀가 아픈 사람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껴봤을 때 귀가 아팠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사용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아픕니다. 좀 그냥 통증이 익숙해져서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도 1, 2세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굉장히 큰 정도로 귀에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한 오픈형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에어팟 2세대를 끼고 노래를 들었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뒤에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2세대를 생각하고 프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껴보시고 구매하세요.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리뷰하는 팩트라이프의 저스트와 펄스트였습니다. 안녕.